이 성물란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향락을 추구한다.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는 성욕인데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자행하니 사회 전반의 윤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성과의 관계, 즉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존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배반하니 결국 연인은 헤어지고 부부는 이혼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인도는 부부관계를 중심축으로 효제 충신을 네 바퀴살로 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를 일륜이라고도 한다. 삼강 오륜 그러죠. 그래서 오륜. 오륜은 부부, 부자, 군신, 형제, 붕우 다섯으로 인생이란 이 다섯 관계를 수레바퀴가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입장이 서로 다른 인생관계를 통해서 정신인 영혼을 키워가는 것이다. 한 가문의 가족들은 다 같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다 같은 분신이고 작은 틀에서 자꾸 내려오면서 갈라진 거죠. 한 분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가문이라고 해서 자기 가문 딸이 사람끼리 계속 바꿔가며 살아오는 거야. 와이프는 자기 가문 사람, 딸은 남의 가문의 사람 길러서 온 거지. 딸인데 딸은 누구한테 가서 거기서 길러주고 오는 거야. 왜 그 방식을 택하냐면 쌍촌에서 이상하지? 지금 여자들 특히 고부간 갈등 심하죠. 고부 갈등. 남인 줄 알고 아니에요. 며느리가 딸이고 진짜 내 가문 저거고 내 자식이 낳았으니까 완전 남은 아니지. 딸도 내 배로 낳았는데 어떻게 남이겠어. 유전자도 다 섞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태 때문에 그래.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야 돼. 그게 똑같은 유전자 같은 가문이면 똑같은 며느리도 자기 자식으로 하면 몇 대도 못 가서 자폐되고 기형아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생긴 것부터 이미 고추게 생겼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운화되고 막 그래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치면 나올걸? 근친상간? 근친혼? 근친혼 치면 나오려나? 뭐 지금 나올 거야 아마. 사촌끼리 결혼하고 그랬어요. 미국에 무슨 중가 나왔어. 사진도 나오고 몇 대 못 가서 제정신박약의 자폐아에 생긴 것도 막 홍틀어서 얼굴 형태도 제대로 된 사람 모양이 아니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미 먼저부터 다른 누구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네끼리 한 건 몇 대 못 가서 그걸 났어. 걔네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몇 대를 못 가. 근친혼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문에서 나눌 때 벌써 다른 가문은 가서 상처에서 하는 거지. 상처에서 동맹이 있어 가문끼리도.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데 잘생겼다는 거지. 왜? 천자지국에서 각종 비가 유전자가 죄 섞여 있어 우리가. 그래서 대뜸 와서 다들 왜곡된 역사지만 좌우지간 조선이라고 처음에 와서 일본하고 한중일을 비교를 지들끼리 하지. 가까우니까 생긴 거 비슷하고 또 동남아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생긴 것도 많이 좀 그렇고 거기도 우리 피가 많이 섞여서 우리 족들이 있어요. 미얀마는 거의 우리고 미얀마 많이 우리고 인도 가까워서 인도도 좀 섞이긴 했는데 우리가 많고 그리고 저거 고구려 그 멸망하고 밑으로 내려간 게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오고 응? 그래가지고 그 무슨 족 해서 풍습도 우리랑 똑같고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은 족도 많아. 묘조? 지들도 그래. 지구촌왕이 후손이라게 천자야. 지구촌왕이 계속 있었어. 일이 바뀌어서 천자의 나라에 있었다고. 우리랑 많이 똑같이 생겼어. 말도 우리말 썼었을 건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같이 돼 있으냐고 중국말 쓰는 거지. 자기네 말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많이 동화된 거지. 그래서 오륜이 다섯 관계를 같은 가문의 영혼들이 자기 가문의 자식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다른 가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며느리가. 정해져 있지. 그래서 왜 연인은 새끼손가락 뭐 붉은 실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게 그 뜻이야. 정해져 있었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상천의 가문에서 그런 일들을 해 또. 내 자식 내 가문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생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연인은 뭐 그게 그 소리고 첫눈에 반한다도 일종의 그런 거고 작용을 하는 거야. 왜 상처에서 조정을 대개는 해. 필연이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다고. 원수 아닌 다음에 원수가 앞으로 와요. 원수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종족 도태하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큰일 나. 개체 수도 그래서 많아야 되고, 그리고 자꾸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와야 돼. 지금처럼 외국인 유전자 많이 들어왔죠. 천자지구기 때는 각지 영주들 내리고 양반기들끼리 좀 했잖아. 그래서 우리 자생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특이난이 많다고 그래. 제일 많대, 한국이. 자생인 사람이. 한국인데 또 키도 더 크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며 이렇게 돌아가면, 와, 다 나야.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나. 전 인류가 다 난데. 만물까지 다 난데. 이렇게 나누니까 자꾸, 그죠? 다 나예요. 나 아닌 존재가 없어. 근데 좀 더 가깝고 멀고로 차이가 자꾸 나누면 그래.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가문 사람, 며느리까지 그렇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딸 내가 낳아서 보내줬잖아. 내 피가 섞였잖아. 그쵸? 피로 낳은 애도 또 내 피 섞였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쭉. 그렇게 며느리까지 계속 돌아가며 역할을 바꿔가며 와. 혈구지도 같은 거야. 서로 다른 인간관계 배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영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입장이 서로 다른 인생관계를 통해서 정신을 영혼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륜의 중심축인 부부관계가 무너지니 인도가 행해질 수가 없다. 부부관계가 가운데 있어. 동서남북이잖아. 우리는 항상 오행이지. 이것도 같대. 오륜이야 그래서. 부부가 애 낳고 대를 이서야 이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가운데 있어요. 이 중심이고 중심축이고 부부관계가. 그리고 나머지 오륜이 효지의 충신으로 바퀴살루해서 이게 이제 여기 부부관계 말고도 이제 부자, 군신, 형제, 붕우 이런 관계로 해서 돌아가며 이제 사전 형제끼리 가문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로 왔다가 고손자든 증손자로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다음 증손이나 고손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아들로 왔다 며느리로 와. 아들로 오고 남녀를 바꿔가며 와야 돼요. 음양그의 효과에 의해서 저거에 의해서 아들로 왔다 며느리로 왔다 아들로 왔다 며느리로 왔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몇백 년 주기 터울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가문이 많으면 빨리 오고 가문이 아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가문은 빨리 오고 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올 수 있고 아니면 많이 기다려갖고 와야 되고 사람으로는 자주 못 오고 동물이나 뭐 이런 걸로 살다가 또 한 번 만물의 영장으로 오고 만물의 영장 왔을 때 훨씬 공부 효과가 빨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문을 구성하는 가문의 중심축이 부부관계요.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생겨나. 낳았다고 다도 아니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죠. 그래서 관료도 만들고 옛날 같으면 양반으로 입사해서 양반으로 이어야 되죠. 그 가문을 번창시켜야 되고 또 많이 벌어서 제사도 많이 올려드리면 더 많은 일을 해요. 위해서 드시고 가문을 위한 일을 해요. 효에서 말한 5가지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잖아. 당연히 지금 안 낳잖아. 이혼하니까 애 못 낳지? 끊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결혼도 안 한대잖아. 망했죠? 그래서 망한 거야. 그거 안 망하려면 정조관 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부분도 정조관 얘기하려고 담력실체부동속을 그 사회 변화도 하면서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자 3장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요즘 정조라는 개념 자체를 말하면 콧방귀 껴. 땡도 없어. 그 정도까지 왔어 이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렇게 됐다고. 개박살 났다고 지금. 정조라고 하면 흔히 여성의 정조로 대변되는 것은 여성의 지킴의 덕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연료문을 세워주고 국가적으로 표창할 정도로 그 공덕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역사에 그 기록이 쭉 있어요. 대양반 가문이 심한 것도. 과거에는 양반 아니면 성도 없었고 가문이 인정을 안 했어. 그랬습니다. 백성 그래. 성 이름 있는 그게 가문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천적 국민의 수보다는 실제로 사람은 훨씬 많았던 거지. 이름이 개똥이 무슨 이러고 졌잖아요. 무슨 쇠, 놀쇠 뭐. 예? 한자 이름 제대로 없고. 그랬죠. 성이 없죠. 그러니까 가문이 없었지. 과거에는. 구습이나 거치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상천에서부터 그 공덕을 인정해서 각 가문의 화복에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불변하는 우주의 공통이치다. 연료문도 그 중에 하나다. 중요한 거예요.
다만 현대가 도가 행해주고 있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3은 성물날 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지. 이걸로 무너져서 저놈들이 조장했다고. 그러니까 성개방하고 대학 교수 돈 줘가지고 그미 그거 비슷한 논조를 얘기를 했어. 어떻게 그거 알더니 가서 돈 뭉뚱이로 몰아주고 그렇게 논문을 써라고 조장했다고 돈 뻥뻥 줘가며 그렇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돈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 사람이고 뭐고 영화 미디어 다 잡고 있고 미디어 신문사 이런 거부터 방송사 응? 이런 죄 잡고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잘못 찍고 했대 미국 영화하고 미국 드라마 봤잖아. 세계가 다 그래다시피 했어요. 거기 뭐야 맨날 마약쟁이 나오지.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마약쟁이고 맨날 바람피고 그렇죠? 개인주의 무지하게 저거하고 응? 그렇게 버티는 거야.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정조관 얘기하면 진짜 코웃음 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정신이란 게 참 그런데 이 봉선생께서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과가 이미 죄 썩었어. 사과가 썩었어 이미. 이건 소용없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냐. 하나 더 어디 있죠? 북한에 있지 아직. 걔네들 안 썩었죠? 정조관이 우리처럼 썩진 않았어. 좀 나빠지긴 나중에 군대 뭐 그것도 있어서 공산주의라고 좀 나빠지긴 했는데 우리 여기처럼 이 사고가 완전히 썩진 않았다고. 완전히 놀아가지고 자본주의 돈 그거에 그게 아주 그냥 물들었어. 아이 명품부터 완전히 그거는 그리스 누구하고 결혼한 국제 커플 명품 사준다 근데 그걸 왜 사냐고 화내. 정상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다른 외국인도 왜 그래. 우리처럼 그 명품에 세뇌당해서 그렇다고 바보 아니냐고. 돈 벌어서 월급에도 내쳐발르고 어떤 여자가 돈 잘 버는 뭐 만화가 뭐 누군가인데 집에 명품이 몇 억어치가 있더만. 그 몇 억이나 모르겠네. 그렇게 없을 게 아마 거의. 그게 많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까짓 게. 현찰 갖고 있는 게 더 낫잖아. 미혼모인데 그것도. 미혼모야? 미혼모인 거 그래 잘 안 줘가고. 그렇게 허영심이 세면 누가 감당하냐고 그거를.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이 되냐고.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다 이제 다 손드는 거야. 그걸 났어요. 3. 불륜. 여성이 정조를 지키지 못해서 불륜을 범하게 되면 임신으로 잉태를 하게 되고 낙태는 역천으로 살인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낳아서 길러야 한다. 그 경우 아들일 망정 남의 가문의 영혼이어서 자라면서 형제들과 마찰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 낙태 살인입니다. 태아가 저 영혼이 들어가 있잖아. 응? 상태에서 내려오는 배정받고 내려온 거야. 차례 기다려서. 내 가문이고 내 가문 사람이고 가고 조각조각 내서 죽이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귀가 엄마한테 원한부터 원기가 돼갖고 혼이 원혼이야 그게. 영혼이 상처도 안 돌아가고 그러기도 해. 이렇게 괴롭히기도 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얘기 있어요?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질을 알면 그런 게 보여. 누구 죽이는 거 굉장히 큰 원한을 살 수 있어. 엄청 지장을 받아요? 복수하러 와. 원기에 대한 거 많이 있지. 세조도 그 영화에도 나오죠? 꿈에서 침 뱉었지 누가? 단종 어머니 무슨 왕인가인지 침 뱉었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부종이 돼가지고 그걸로 죽죠 결국? 침 뱉은 건 그런 뜻을 말해. 원념을 뱉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다 뜻이야. 뜻이 뭐고 다 뜻인 거거든. 뜻을 원한 삼으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많아. 그리고 권람 딸 책 어디 썼습니다. 그것도 남이 장군이 옛날 우물토 젊은 처자가 열몇 살 막 이런 처자가 물 기러 갔잖아. 거기 물 기러 가는 걸 보니까 어깨에 원기가 올라타가 있는 걸 본 거야. 열렸으면 보여요. 권람이도 그저 세조 그 공신으로 사육신부터 원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해서 많이들 죽였으니까 복수해 온 거지. 원기가. 그래서 그거 쫓아갔어요. 남이 장군도 10대 때예요 그게. 권람 딸도 10대고. 나 일찍도 결혼했잖아. 근데 남이 장군도 그 양반인데 가문이 격이 높아요. 왕손 쪽인지 어쩐지 뭐 그런 쪽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연결돼 있어. 권람 가문도 직책에 상관없이 완전히 뭐 최고 실력자였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구해줘서 썼습니다. 숨 넘어가고 그런 걸 가서 구해줬어. 원기 붙은 거 떼준 거지. 그 원한이 남의 장관한테 가지 옮겨갔어요. 원한이. 그래가지고 딸도 일찍 죽었고 남이 장군도 역적으로 33cm 일찌감치 모함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당시에 뭐 그것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몰려갔다고. 그러니까 층에는 총애를 받았는데 측권남 사이고 하니까 측근인 거잖아. 최측근이었어 세조에.
한명회는 모사고 권남이가 먼저 한명회 소개한 거야 세조한테. 둘이야 오른팔 왼팔이야. 얼마나 막강해. 국정 운영하는데 청구한 거지. 썼지? 뭐 혈맹이니까 반전 뒤집어 푼 거잖아. 근데 이렇게 뭐 하면서 누가 서어린 누가 그때 이제 시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젊은 나이 죽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윤열이군 남이 장군 어려서 귀족 가문 출신이고 그러면 그렇게 죽었어요. 원한이 옮겨가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엔 더더군다나 피임 같은 거 안 했고요. 관계하면 생겼지 뭐. 지우려고도 했는데 못 지고 나오기도 하잖아. 그런 사건도 많지 뭐. 자,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잖아. 근데 요 속에 있는 놈은 알아. 나는 몰라도 얘는 안다. 밑에 있는 나는 마음은 몰라도 여기는 얘는 안다고. 남의 영혼은 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서로 욕심 하나 양보도 그런데 얘는 지가 다른 놈인 걸 알아서 지가 욕심을 부려서 막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분란을 일으켜. 주범이야. 분란을 일으킨 주범. 알면 그렇습니다. 원신은 자신이 다른 가문의 영혼임을 알고 있어서 가족과 나를 구분하고 당연히 나를 더 위한다. 그래서 형제간에 다른 가족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공부자가 성품이 닦여 이타적으로 되어가는 수시는 4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정삼계도 아직 안 돼. 4계부터 이제 시작돼. 성통하고 나서. 성품을 통했죠. 성품을 이제 알아. 그 성품을 닦는 거거든. 쉽게 하면. 성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닦아. 예를 들면 아주 아니라고 못하는데 수신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 닦는다고. 성통 뒤에서도 진짜 좀 닦기 눈에 띄게 닦기 시작해. 그래서 정오계는 되어야 이제 욕심을 조금은 자제한다, 제어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성지제라고 해. 욕심 다 하나도 못한다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자기 욕심 차리는 거지. 정삼계는 신선지경인데 지상선의 자격 없고서도 아직은 성품이 닦여 있지 않아서 그제부터 수신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닦기 시작해도 아직은 소아인 욕심이 여전하고 정옥의 천상선 진인이 되어야 비로소 욕심을 제어하기 때문에 정옥의부터를 좌성지제라고 한다. 좌성지제라는 말이 있어요. 좌성지제란 사리사욕이 적어서 그나마 성인을 보좌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지상선의 경지도 이루지 못한 범인들이야 비할 바가 아니다. 당연히 사역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은 가문 내에서 분란을 야기하고 우애를 깨트리는 주범이 된다. 더구나 그렇게 힘들게 키워도 여전히 남의 가문의 영혼이지 내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 남성의 분류는 혼자만의 과오로 끝난다. 그러나 여성의 분류는 그 가문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남성은 자기 혼자 가문 씨 뿌렸어도 내 씨 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 벌점 나 혼자 먹고 말죠. 여성은 그 태어난 아들이 그렇게 큰 저거를 분란을 일으켜. 그리고 남의 가문의 자식이고 그렇습니다. 남의 가문의 영혼이야. 내 가문의 영혼이 아니야. 가문이란 건 나의 집합체인 것이고 그래서 분륜을 자신을 해쳐도 아주 크게 해치는 행위가 된다. 여성의 정조를 지키는 행위는 그 공덕이 실로 크다. 그래서 옛날에 열려문 이런 거 했죠. 왜 사는가? 영을 키워 살고 그 다음에 가문이 왜 중요한가? 정조가 왜 중요한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거든? 그쵸? 당연한 거였죠 정조. 근데 방송마리 같은 거 했어요. 시골에서도. 바람 피면 아는 사람끼리 피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잖아. 예? 홍석에 말아놓고 위에서 패서 죽었다고. 반신불수되기도 하고 살면 방송말이라고 해. 우리 풍습이었어요 그게. 그 정도로 엄격했어. 그래서 뭐 이혼하는 사례도 아예 없어. 얘는 지금 그런 많이 나오죠. 그 드라마에도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거라 이런 말 하잖아. 시집가는 딸한테 아버지가 사실은 몰라서 하는 소리. 거기까지 알고 한 소리인지 어쩌지 모르지만 그 집 귀신이야 며느리. 딸 시집간 거기가 딸의 가문이야. 그 집 귀신이 돼 실제로. 알고 한 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래. 그 집 귀신이야. 그리고 출가 외인 그러죠? 여성이 시집가는 걸 출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외인 내 집 사람이 아니다라고. 키울 때는 내 집 사람에서 키워줬는데 출가라면 이 남의 집 그쪽 가문 사람이야. 내 죄 올 때 그쪽 영혼이야. 그럼 말 속에 죄 있다고. 말 속에 우리 전해지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가문 외의 유전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근친혼은 아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친혼.